화산이 폭발하며 탄생한 제주는 태동부터 장엄한 조형미를 갖추었고 들끓는 용암이 만들어낸 풍광은 오랜 세월에 걸친 풍화작용과 매스 무브먼트에 의해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제주의 풍경은 많은 예술가들에게 창작의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 문화로그앗은 질박한 제주의 색과 따스한 흙의 질감으로 제주의 자연 풍경을 빚어내고 있는 허민자 도예가와 함께합니다. 제주시 아라동. 반짝반짝한 새 건물과 높은 아파트가 즐비한 도심 속 바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정감 어린 공간이 눈에 띄는데요. 추운 겨울 한가운데 마치 이곳만 다른 시간이 흐르는 듯 잘 가꾸어진 정원. 곳곳에 놓인 작품들이 방문객을 따스한 미소로 맞이합니다.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허민자 도예가는 40여 년 동안 변함없는 열정과 집념으로 온기가 담겨있는 도예 작품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특히 이제 도자기는 흙과 물을 만지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이제 흙이 겨울에는 또 터져요. 네. 또 여름에는 너무 마르고 그래서 또 파가 많이 나고 겨울에는 이제 구상도 좀 많이 하고 또 소품 같은 것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는 길에 보니까 눈도 내리고 있어서 분위기도 그렇지만 뭔가 굉장히 도심 속에 있는 예. 어떤 정원 같은 딱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멀리서도 딱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이곳이 그 밀감밭하고 숲이 있었을 때 이제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다가 그 나무 가마를 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그 도심에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개발이 되고 뭐 아파트들이 주위에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꿈은 이제 사라지고 그래도 이제 작업실하고 집하고를 같이 지었기 때문에 30여 년간 작업을 해왔습니다. 도심 속 정원 심원 갤러리는 마음이 가득한 집이란 뜻으로 허민자 도예가의 아호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꾸준하게 돌의 질감과 느낌을 기조로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도예와 회화를 접목시킨 도판 회화를 통해 표현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새로운 작품 세계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고향이 제주가 아니세요? 네, 저는 서울이 고향이고요. 네. 잠깐 와서 제주도에서 살다 가야지 이랬는데 정이 들었죠. 그 시골이라는 거에 대한 동경, 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제주 풍광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에서는 이런 데 다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데 왜 여기는 아무도 없지? 막 이런 정도로 네. 그때가 더 아름다웠죠. 지금보다. 그 천지연 폭포 그 상류 쪽으로 가면 전분 공장 같은 게 있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이제 천지연 내려가면은 거기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무슨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수영장 같은 것도 야외 수영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네. 서귀포에 처음에 와서 감동했던 장소들도 이제 이렇게 가서 보면 이제는 뭐 거의 옛날 느낌이 안 나죠. 자연의 위대함과 절묘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천혜의 자원 주상절리. 허민자 도예가의 작품 중에는 이런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환경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이 많은데요. 제주의 태초의 순간처럼 작품 속에서 용암이 끓어오르거나 현무암의 기공에서 새어나오는 따스한 불빛들로 작품은 제주가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변화무쌍한 제주의 날씨에 따라 한라산의 모습도 시시각각 다양하게 변화하는데요. 허민자 도예가는 이러한 한라산의 모습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형 언어를 발견하고 이를 작품으로 담아냅니다. 질박한 제주의 색상과 소박한 멋이 느껴지는 작품에서는 따뜻한 흙의 질감과 더불어 제주의 바람결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도 이 제주라는 공간이 주는 어떤 장점이 분명히 있을까요? 작가라는 거는 그 주위에서 어떤 풍광이나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감동을 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서 작품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라산이 이렇게 안개가 꼈다 이렇게 왔다 하면서 그 운무가 이렇게 있는 그런 풍광이라든지 또는 올레 같은 데 가면 막 이런 억새 같은 게 굉장히 바람에 막 날리거나 이렇게 저녁 때 가면 삼나무들이 이렇게 여기 다 밀감밭이니까 삼나무들이 막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가 작품에 담을 수 있을까? 이제 유약을 이용해서 그런 그 모습들을 좀 많이 담고요. 이제 그 바다의 현무암에 또 이제 제가 굉장히 매료가 돼가지고 현무암을 주제로 해서 굉장히 많은 작품을 했고 또 현재까지도 그런 현무암의 어떤 마띠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 작품 속에 계속 있죠. 한국에는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는 있어도 한국 도자는 없다는 비아냥거림처럼 도자 예술은 역사의 질곡 속에 어느 순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데요. 허민자 도예가는 이 도자 예술을 되살리는 것만이 아닌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위해 끊임없는 고민을 계속해왔습니다. 그저 땅을 이루고 있을 뿐이었던 흔하디 흔한 흙 한 덩어리가 허민자 도예가를 만나 고온에서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나면 본래 모습이었을 것 같은 자연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도자라는 그런 그 분야가 맥이 끊겼다가 60년대에 이제 학교에서 도예과가 생기면서부터 약간 이제 다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뭐 거의 모든 작가들이 이제 작품을 약간 그런 기형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형을 탈피한 그 계기가 된 거는 제가 일본에를 이제 82년도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 한국에서 온 작가들 작품을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왜 한국 작가들은 이렇게 다 작품이 비슷하냐고 하더라고요. 도자기라는 게 이런 기형만이 아니고 뭔가 자기 그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거구나라는 자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개인전 할 때도 약간 그 제주도의 팽나무나 무슨 이제 파도 문양 뭐 이런 걸로 이제 도자기 등 전시를 했고 이제 다시 제주도로 들어오면서 그 제주 풍광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또 감동도 많이 하고 작품으로도 많이 옮기고 그랬죠. 1983년 1년간 일본 교토 시립예술대학에서 유학했던 시절과 귀국 후를 포함한 1980년대 허민자 도예가는 기존 한국 도예가들이 가진 틀을 깨고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떡살문과 파도문, 제주의 팽나무를 형상화한 도등 작업이 그것인데요. 조형미와 실용성이 절묘하게 조합된 작품들을 보고 있으니 이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공간 역시 궁금해집니다. 도예가의 작업실 했을 때 나름 상상했던 공간이 있거든요. 네. 그 뭔가 물레를 돌리면서 예. 막 얹혀 있는 멜로디가 흘러나올 것 같아요. 도예가 남들이 생각하면 너무 우아한데 네. 사실은 그러니까 흙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잖아요. 사실 10kg 들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중노동을 해야 되고 생각만큼 낭만적이진 않아요. 여기서 보통 작업을 하실 때 몇 시간 정도 머무르세요? 사실 이게 흙이라는 작업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적당하게 습도를 가질 때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네네. 가지고 이거 하고 말려가면서 저거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니까 딱하니 뭐 얼마가 걸리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를 하고 색을 입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되고 이런 예.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 예. 도예는 전혀 다른데요. 그렇죠. 색을 칠할 때도 그게 유약색하고 구워서 나왔을 때 색이 틀려요. 그러니까 제 손에서 끝났을 때 좋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약간의 돌을 닦는 기분?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한번 구웠는데 이제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사실 네. 뭐 TV 같은 데서는 막 깨트려 버리지만 사실 우리는 너무 공들여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못 깨트리거든요. 그래서 유약을 2번 받았을 때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색상이 나온다든가 이런 그 어떤 행운의 그런 기회도 있고. 제주 흙도 현무암처럼 좀 색이 어둡죠. 아, 예. 그러면 도예하기엔 어때요?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항아리 보시면 다 네. 붉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주도의 점토는 그러니까 적점토라고 그래요. 붉다는 거는 철분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온도가 1200도 이상 못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색을 밝게 하고 싶은 작품은 제주토를 사용하지 못하고, 또 제주토는 제주토 나름대로의 또 예, 그 맛이 있어서 2002년도에 삿포로 전시할 때는 제주토만 가지고 투게더 인 러브 해서 사랑을 주제로 전시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타지방에 갔을 때 제주토로 작품을 하면 굉장히 독특한. 색깔이 또 옹기토하고 틀리게 빨갛고 그래서 네. 지금은 이제 제주토에 대한 그런 그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제주토로 만든 그 색만으로도 뭔가 차별화가 있겠네요. 그러면. 예술혼과 흙냄새가 물씬 느껴지는 작업장. 이곳이 허민자 도예가의 작품이 탄생하는 공간입니다. 그는 한 번도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40여 년간 수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하며 다양한 작품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그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화해,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한없이 둥글고 착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새로운 작품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우아하지 않고 네. 중무동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예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이 성질이 유연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그러니까 너무 딱딱한 재료나 너무 강한 재료 같은 거는 기계를 이용해서 만들고, 그런데 이거는 손으로 주물러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푹 빠졌다가 이제 좀 쉬어볼까 했더니 뭐 벌써 저녁에. 새벽녘이에요. 그런 적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적도 있죠. 예, 보통 이제 지금은 제가 시간이 여유가 많지만 네. 학교에 나갔을 때는 보통 저녁 먹고 작업을 시작하니까 보통 뭐 작업하다가 보면 2-3시 정도 새벽에요? 될 때가 많죠. 예. 지금 심원갤러리 기획전시실에서는 신스 1985 제주 이미지라는 주제로 허민자 도예가의 작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시실이 아니라 제주의 오름과 숲을 거니는 느낌인데요. 따뜻한 숨을 가만 내쉬는 것 같은 작품들을 찬찬히 둘러보며 작품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뭐 관객들이 오시면 관람객들이 오시면 설명을 좀 해주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 전시하고 있는 거는 네. 사실은 평소에는 약간 창고에 네. 보관했던 작품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1980년대서부터 1990년대 그때 작품들인데 요즘은 제가 이런 종류의 작품들을 안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월 달에 좀 갤러리가 비고 이럴 때는 이제 가끔 한 번씩 이제 산을 주제로 한 거, 돌을 주제로 한 거 번갈아 가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시대가 변화하면서 차츰 우리 생활에서 밀려 사라져가는 고유의 온기. 허민자 도예가는 작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제주 온기를 다시 현대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색이 유난히도 좋은 제주의 온기는 유약을 칠하지 않고 구워냅니다. 반짝반짝한 말끔한 멋은 없지만 화산재가 섞인 제주 점토로 빚어 1200도 내외에서 구워내면 다른 지방 온기에는 없는 아름다운 갈색과 붉은색이 은은하게 멋을 냅니다. 주로 물이나 술, 간장, 된장이나 곡식, 씨앗, 소금을 보관하는 데 사용해 오랜 세월 동안 식생활 용기의 중심을 차지해왔는데요. 현대화에 밀려 차츰 우리 생활에서 사라져가는 제주 온기의 아쉬움을 주워 담았던 것은 바로 예술이었습니다. 이 기에 들어서 제주의 풍광,
또 돌, 또 제주의 어떤 문화적인 거, 이 제주 옹기에 대한 그런 그 저의 단상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 작품으로 많이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제가 그런 그 현무암의 재질은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인체를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용서, 화해, 약간 종교적인 그런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허민자 도예가의 제주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마주하고 있다 보면 제주의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파도를 몰고 온 바람이 한라산으로 올랐다가 오름들 사이를 스치고 억새밭을 지나 다시 들판으로 내달리다 어느새 사라져버린 그런 옛 제주의 바람 소리가 들리는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좀 독특하게 봤던 거는 그냥 옹기 작품하면 예. 단상 위에 그냥 얹혀져 네네네. 있을 것 같은데 이 작품들은 흙 속에 파묻혀 있을까? 예, 한 80년대 후반까지는요. 네. 제주도에서 옹기가 굉장히 이렇게 천대받았다 그럴까? 아파트에 이사 가면서 거의 쓰레기장에 막 버리고 가고요. 또 이런 이제 허복이 필요 없잖아요. 다 수도가 아, 나와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허복들도 귀한 줄 모르고 그랬을 텐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고 그거 뭐 제가 다 갖다가 어디다가 둘 데도 없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옹기가 땅 속에 이렇게 파묻혀가는 그런 모습 이런 네. 거를 설치 작품으로 이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옹기를 만들어서 밑에를 잘라가지고 흙 속에 묻고 네. 또 아예 작품 자체를 이제 흙 속으로 이렇게 옹기가 이렇게 잘려서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80년대 후반에 좀 제가 작품으로 했죠. 허민자 도예가는 제주 옹기만의 독특하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미감을 가미시키려고 했는데요. 일상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들을 제작해 제주 옹기가 가진 따뜻함을 우리의 식탁까지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까 살짝 실은 네. 이제 촬영 중간에 화장실에 갔는데 도어 사인도 직접 제작을 예, 하셨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큰 작품을 할 때도 있지만 좀 그런 그 소소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비눗광 놓는 거, 네.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생활에 이렇게 필요했었던 거 이런 거를 많이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이 이 도예의 어떤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작품을 실생활에 쓰라고 하면 사실 잘 못 쓸 것 같거든요. 작품을 쓰는데 그 가치가 있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막 머그컵에 이렇게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런 머그컵들 막 이렇게 공짜로 주는 거 받아오잖아요. 그런 거는 좀 저화도여서 인체에 굉장히 나쁘거든요. 연이 있어요. 중세 유럽 같은 데서는 이 연 중독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이제 귀도 잘 안 들리고 뭐 베토벤도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런 고화도의 그릇들은 잘 깨지지도 않아요, 사실. 그냥 조심스럽기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 무해하고 또 원적외선도 많이 방사되고 그래서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네. 아, 그렇군요. 좀 놀라운 사실이네요. 도심 속 정원 심원 갤러리에서는 허민자 도예가가 제주를 보는 시선을 여기저기서 느껴볼 수 있는데요. 그녀의 시선을 따라 정원을 거닐어 보았습니다. 사람의 손보다 어쩌면 시간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술. 시간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도예 작품들을 감상하고 있노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해가는 제주의 시간에 미처 따라오지 못한 내 영혼이 나를 찾아오기를 가만히 기다려주는 기분이 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자기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우아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사실 이거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끔 이제 쉬고 싶을 때 그럴 때는 판에다가 이제 그림도 그리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이제 굽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보면 네, 이게 그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네. 그림을 그릴 때는 조금 내게 아닌 다른 거를 하는 어떤 그 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여가를 이용해서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렇죠. 한 30년 가까이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수많은 작품들이 있겠지만 유독 애착이 가는 작품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걸 좀 꼽으실 수 있을까요? 돌을 가지고 저는 하나의 그 어떤 기공을 이용해서 그거를 이렇게 등으로 만든다거나 그 기공에서 불이 새어 나오게 한다거나 어떤 돌의 그런 질감을 이용해서 이제 그릇들의 질감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한국이나 이런 오리엔탈 쪽에는 자연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를 가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돌이 중첩되면서 인체가 되고 또 인체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어떤 그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 화의 마음을 거기다 같이 집어넣어 보니까 좀 서양에서 봤을 때는 어떤 그 동양의 어떤 돌이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새롭고 약간 그 동양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와서 닿는 것 같았어요. 아까 제가 도른 걸 이렇게 보면서 네. 화해라는 작품을 네. 봤는데 완전한 사람의 형상은 아니었지만 사람 네. 모양의 그렇죠. 두 사람이 이렇게 예.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예. 보니까 그냥 뭔가 뭉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반기 작품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네. 인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받는 어떤 느낌, 감동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모습에서 또는 표정에서 이런 거를 이제 어떤 감동 이런 걸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죠. 허민자도예가는 1988년 소암 현중화 선생의 서예와 어우러진 도자전을 전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이렇게 예 스승의 가르침과 평생에 걸쳐 추구해온 작품 세계를 후하게 전하며 전통과 현대를 이어옵니다. 작품 활동도 많이 오랫동안 하셨는데 작품 활동을 하시지 않는 기간은 평소에 뭐 하시나 궁금해요. 사실은 수채화도 이제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늙어서 내가 기운이 없어서 도자기를 못하면 그림을 그려서 제자들이 오면 하나씩 줘야지 막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네, 가지고. 네. 근데 그림 그릴 때가 아무래도 힘이 덜 들고 좀 재미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갤러리를 운영을 하니까 그 작품들 이제 바뀔 때마다 뭐 아침에 가서 올라가서 보고 또 낮에도 가서 보고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그 깊이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몰랐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느 분의 작품인데 정말 그 속에 뭐가 이렇게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그냥 이렇게 훑어가면 그런 거 못 보잖아요. 근데 막 그런 거 발견했을 때 아 여기다가 요거를 그렸었구나 막 이런 그 감동 같은 거. 타인의 작품들을 심도 있게 내가 보고 느끼고 그러고 또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조금 그 젊은 작가들, 신인 작가들, 전시하기 어려운 작가들인 경우에 조금 이제 도와드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작가들에게서도 영감도 많이 얻으실 것 그러면, 같아요. 예, 그렇죠. 그쵸? 예. 실제로 제가 그 교직생을 한 30년 했는데 뭐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굉장히 그 학교 생활도 즐거웠고 요즘에는 그 학교 생활은 안 하는 대신에 이제 갤러리를 통해서 네. 많은 작가들을 접하니까 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청년 작가들이 오면 굉장히 대선배시잖아요. 네. 네. 어떤 말씀들을 주로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배울 게 많아요. 젊은 작가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나도 그렇지만 약간 그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우리가 어느 작가는 어떤 작품, 어느 작가는 어느 작품 이런 거가 태강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젊은 작가들은 굉장히 새롭고 또 보는 눈도 굉장히 신선하고 그래서 사실은 젊은 작가들한테는 해줄 얘기가 거의 없고 배울 점이 많죠. 그래도 혹시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다면 선배로서 꼭 뭐 예술가의 선배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약간 모방의 시기를 거치잖아요. 네. 젊었을 때. 그런데 그거는 또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다 작가가 성장하려면 그런 시기를 다 거쳐서 자기 거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있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대화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많이 대화를 하죠. 앞으로도 이렇게 후배들에게서 많이 배우고 또 후배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4기, 5기 작품까지 저희가 네. 만날 수 있는 그런 작품 활동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가마가 잉태한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맛과
불길이 지나가는 느낌을 찾아 한층 완성도 높은 제주 도예의 경지를 열어나가고 있는 허민자 도예가의 작품 세계를 문화로그아시 응원합니다.